어머니 병문안 차 찾은 시골집 마당에서 물동이 든 익숙한 뒷모습 발견. 저게 누구지?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다 정면으로 마주친 10년 전 그 얼굴. 당신 여기에 왜 있는 거야? 엄마 곁에서 뭐 하는 거냐고. 정화의 절규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짐. 고개 숙이고 말없이 눈물만 흘리는 전 남편. 10년의 세월이 만든 초라한 모습. 가족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여기서 뭘 한다는 거야. 억눌렸던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 오늘도 사연한 상자의 뚜껑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이야기들이 더 오래, 더 깊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 열어볼까요? 서울 외곽의 낡은 반지하 방에서 아침이 시작됩니다. 60세의 김정아는 새벽 5시부터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무를 썰고 있는 정화의 손은 거칠고 주름이 깊었지만 칼질만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내다 팔 반찬 20통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반지하 방 안은 습기로 눅눅했습니다. 벽면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가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화는 가스레인지 2개를 동시에 켜고 김치찌개용 돼지고기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서 고기 냄새가 좁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쪽에서는 멸치 육수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을 혼자서 해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정화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정화는 무를 채 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젊은 시절에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도 운영하고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정화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물 드릴까요? 정화는 안방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에 잠시 칼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88세의 최말순 어머니는 3년 전부터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해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동네에서 손꼽히는 부지런한 분이셨는데 이제는 혼자서는 화장실 가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괜찮다 얘야. 너만 고생시키네.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말수는 딸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건강하게 밭일도 하고 손자들 뒷바라지도 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정화는 물컵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반지하 방이라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방 안은 항상 어둑했습니다. 정화는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고 물을 드렸습니다. 정화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무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이 풍경이 벌써 3년째였습니다. 무채 무침,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 김치찌개 등 정화의 손맛으로 만든 반찬들은 시장에서 제법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료비를 빼고 나면 하루벌이는 많아야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늘 빠듯했습니다. 정화는 10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노인은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못 살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상황에서 술만 마시던 그는 결국 가족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어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등을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 엄마가 아프실 때 떠났을까? 정화는 혼잣말을 하며
시금치를 다듬었습니다.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진 것도 남편이 떠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충격과 스트레스가 겹쳐서 그런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정화는 그때의 절망감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빠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더 어려워졌다고 들었습니다. 임대료도 밀리고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딸 미영이는 대구에서 시집살이에 바빴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있어서 친정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화는 자식들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 자신의 삶이 있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누군가와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지만 병 때문에 의식이 흐릿할 때가 많아서 깊은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엄마, 아침 먹어야지. 정화는 죽 한 그릇과 밑반찬 몇 가지를 담은 쟁반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닭고기를 우린 육수로 끓인 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소화하기 쉽도록 곱게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정성스럽게 죽을 끓여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정화가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말순의 몸은 너무 가벼워져서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60kg이 넘었던 어머니의 몸무게는 이제 40kg도 안 되었습니다. 정화는 어머니의 등을 받쳐주며 앉혀드렸습니다. 고생이 많다, 정화야. 내가 이렇게 된 게 너한테는 짐이지? 어머니의 말에 정화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말수는 딸이 자신을 돌보느라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정화에게 어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이라도 해라고 말씀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자신 때문에 그럴 수도 없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모시는 게 당연하죠. 정화는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어머니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어머니의 입술에 닿자 말수는 천천히 삼켰습니다. 씹는 힘조차 많이 약해져서 부드러운 음식만 드실 수 있었습니다. 정화는 인내심을 갖고 한 숟가락씩 천천히 먹여드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정화는 어머니의 몸을 따뜻한 수건으로 닦여드렸습니다. 팔다리를 마사지해드리고 자세를 바꿔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몸을 돌려드려야 했습니다. 기저귀도 갈아드리고 침구도 정리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혼자서 해내는 게 쉽지 않았지만 정화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자 하나 믿고 살았다가 이 지경이지. 정화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때는 남편을 믿고 의지했지만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만은 내가 끝까지 모셔야지. 정화의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족을 버리고 떠난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생각하곤 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 아니면 자신처럼 힘들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을 생각할 시간에 어머니를 더 잘 모시는 게 낫다고 여겼습니다. 오전 9시 정화는 만들어둔 반찬들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김치찌개, 무채무침,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오이소박이, 도라지 무침까지 총 20개의 용기가 리어카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었습니다. 시장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정화는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말수는 창문 너머로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이 자신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없어지면 딸이 편해질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거운 리어카를 끌며 걷는 길은 언제나 힘들었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숨이 차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예순을 넘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것이 정화가 어머니와 자신의 생계를 꾸려가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던 사람들이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때면 정화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누구에게 동정받으며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에 정화는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어머니의 병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도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 등 걱정거리가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한 최선을 다해 모실 생각이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해서 단골 자리에 좌판을 펼치며 정화는 또 다른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장에 나온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반찬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손님들 앞에서만큼은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담담해 보였지만 정화의 마음속에는 버림받은 상처와 깊은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화는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삶에 대한 의지로 말입니다. 시장에서의 하루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화는 평소보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반찬이 잘 팔리지 않아서 수입이 평소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 반찬까지 사 먹을 여유가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리어카에는 팔지 못한 반찬통들이 절반가량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정화씨. 골목 어귀에서 이웃집 박순자 아주머니가 정화를 불렀습니다. 순자는 정화보다 2살 많은 60세로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었습니다. 동네 소식통이라고 할 만큼 온갖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 순자 언니. 안녕하세요. 정화는 리어카를 세우고 인사를 했습니다. 순자는 정화의 피곤한 표정을 보며 안쓰럽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네. 그런데 말이야. 순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정화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정화 씨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정화는 순자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순자는 보통 이런 표정을 지을 때 중요한 소식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대부분은 동네 소문이었지만 가끔은 정화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한 번 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정화 씨 전 남편 말이야. 그 사람 소식 들었어? 순자의 말에 정화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0년 동안 소식이 끊어졌던 전 남편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요, 전혀 모르는데요. 왜 갑자기 그 사람 얘기를? 정화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소식일 리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정화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시누이가 경상도에 사는데 거기서 들은 얘기야. 그 사람이 벌써 재혼해서 시골로 내려갔다더라. 정화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혼이라는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정화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정화의 충격받은 모습을 보며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응, 신우이가 직접 봤다고 하더라고. 한 5년 전쯤에 재혼했다는데 상대방은 과부라고 들었어. 나이도 정화 씨보다 좀 어리고. 순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화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화는 그동안 남편이 혼자 어디선가 힘들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과 어머니를 버리고 떠난 죄책감에 고생하며 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새로운 여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있대? 정화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대방 여자가 데리고 온 자식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 중학생인가 그렇다고. 순자의 말에 정화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은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집을 나간 사람이 다른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디에 살고 있는데요?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알고 싶었습니다. 전라도 어디인가 그렇다고 하던데 정확한 곳은 모르겠어. 농사 짓고 산다고 하더라고. 순자는 정화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정화의 마음속에서 오래 묻어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는 한때 가족을 버리고 사라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고 자신이 가장 힘들 때 등을 돌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혼까지 했다니, 새로운 가족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니, 정화는 억울함과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정화 씨, 괜찮아?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들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미 끝난 일인데 뭐. 정화는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정화의 진짜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어떨까 싶어서. 미안해, 괜한 얘기했나? 아니에요.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정화는 리어카를 다시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갈게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집에 도착한 정화는 리어카에서 남은 반찬들을 내리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사람이 재혼했다는 소식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떤 여자인지, 어떻게 만났는지,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만 궁금해졌습니다. 정화야 왔니? 안방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마음을 추스르고 어머니께로 갔습니다. 네, 엄마. 오늘 좀 늦었죠? 정화는 어머니 곁에 앉으며 평소처럼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화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장사가 잘 안 되어서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정화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전 남편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는 정말 고생이 많다. 말수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정화가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다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정화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새로운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까? 새 부인과 의붓자식과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 자신과 어머니 그리고 친자식들은 잊어버렸을까? 정화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다시 살면 그만이지. 나는 여기서 이렇게 늙어가는데. 억울함과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밤늦게 어머니가 잠든 후 정화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전 남편의 재혼 소식은 정화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미련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더 큰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이제는 정말로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자신과 어머니는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 남편의 재혼 소식을 들은 지 사흘이 지났지만 정화는 여전히 마음이 어수선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서 돌아와 어머니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무국을 끓이면서도 자꾸만 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새 가족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일상들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정화야, 물 좀 줄래? 안방에서 어머니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서둘러 물컵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눈빛이 흐릿하면서도 어딘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정화가 걱정스럽게 물으며 어머니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열은 없었지만 평소보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말수는 딸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그냥 꿈을 꾼 것 같아. 말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정화는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앉히고 물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물을 조금씩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화는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어떤 꿈을 꾸셨어요? 정화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화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화야, 내 아버지가 왔었어. 말순의 말에 정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정화가 2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벌써 40년이나 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꿈이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정화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왔어. 여기 이 방에서 나를 돌봐주고 있었다고. 말순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정화는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시작된 건 아닐까 걱정스러워졌습니다. 그때 말순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얘야, 내 아버지 같은 사람이 다시 와서 나를 이렇게 돌봐주니 고맙다. 말순은 정화를 바라보며 말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진 진작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저 말고는 아무도 어머니를 돌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 말수는 흐릿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도 평온해서 정화는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여기는 저와 어머니 둘뿐이에요. 정화는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고 있어. 너만큼이나 정성스럽게. 정화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는 자신과 어머니 둘뿐인데
누가 어머니를 돌봐준다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어머니의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누가 돌봐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 말고는 아무도 없잖아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한참 동안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 사람, 내 아버지를 닮은 그 사람. 말순의 말은 점점 더 알아듣기 어려워졌습니다. 정화는 어머니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화는 어머니의 상태가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간간히 어머니 방을 들여다보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말수는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가끔 뒤척이며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무렵 정화는 어머니가 깨어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급히 방으로 가보니 말순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안 주무세요? 정화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말순은 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까 그 사람이 또 왔었어. 내 이불을 덮어주고 갔어. 말순의 말에 정화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히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계속 누군가가 돌봐준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제가 계속 깨어 있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정화가 설명했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못 봤을 거야. 그 사람은 조용히 와서 조용히 가거든. 말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화는 점점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환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중풍 후에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병원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병원에 가야 해? 나는 아프지 않아. 그 사람이 잘 돌봐주고 있어. 말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정화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노력했습니다. 엄마, 검진이라도 받아보세요. 요즘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걱정이에요. 하지만 말수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정화야, 너는 모르는 일이야. 정말로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고 있디? 내 아버지를 닮은 그 사람이. 정화는 답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병원에 가기는 거부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화는 시장에서 돌아와 어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말수는 평온한 표정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정화가 다가가자 말순이 눈을 뜨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화야, 고생했구나. 말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맑아 보였습니다. 정화는 어머니의 상태가 좀 나아진 것 같아 안도했습니다. 엄마, 기분이 좀 나으세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 사람이 와서 내 손을 잡아줬거든. 정말 따뜻한 손이었어. 말순의 말에 정화는 다시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정화는 이제 정말로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누군가가 돌봐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환각인지 아니면 정말 뭔가 다른 일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어머니 방문을 조금 열어두고 거실에서 지켜봤습니다. 만약 정말로 누군가가 온다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밤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만 가끔 뒤척이며 무언가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정화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이상한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치매가 시작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상한 말씀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정화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족갑벌 되는 친척 김영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수는 경상북도 안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말순의 남동생 아들이었습니다.
정아보다 5살 어린 50대 초반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모 부인께서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영수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워 들렸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시골집으로 모셔다가 요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서울에서 혼자 돌보시기 힘드시죠? 정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와 떨어져 지낸다는 것은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시골 공기도 좋고 우리 어머니도 계시니까 말동무도 되실 거예요. 우리 집이 한옥이라 마당도 넓고 고모 부인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영수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정화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생각하면 시골의 맑은 공기와 조용한 환경이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또한 친척들이 있어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의견을 들어보고 연락드릴게요. 정화는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어머니였는데 갑자기 떨어져 있으면 어떡할까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화는 어머니께 시골로 요양을 가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말수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갑자기 시골로 가야 해? 나는 여기가 좋아. 말수는 익숙한 환경을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정화는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시골 공기가 건강에 좋다고 해요. 그리고 영수 어머니도 계시니까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너와 떨어져 있는 건 싫어. 말수는 딸과 헤어지기 싫어했습니다. 정화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주 갈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뵈러 갈게요. 결국 말수는 정화의 설득에 동의했습니다. 그래, 정화야. 너도 나 때문에 너무 고생했어. 잠시 시골에 가서 쉬는 것도 좋겠다. 말수는 딸을 생각해서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정화는 어머니의 짐을 챙겼습니다. 옷가지와 약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작은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데려올게요. 정화는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고맙다, 정화야. 내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까? 말수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버스로 4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안동의 시골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고 농과 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공기는 정말 맑고 시원했습니다. 영순의 집은 한옥을 개조한 집으로 마당도 넓고 정원도 잘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마당 한편에 심어져 있었고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고모 부인, 어서 오세요. 영수의 어머니 김순이가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순이는 말순과 또래로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두 분은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했습니다. 순이야, 오랜만이네. 말순은 옛 친구를 만나서 기뻐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방에 들어가니 말순의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아, 공기가 정말 좋구나. 서울은 너무 답답했는데. 말순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기뻐했습니다. 방은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온돌이 잘 되어 있어서 따뜻했고 창문으로는 마당의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정화도 안도되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좀 쉬세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올게요. 정화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화야. 너무 자주 오려고 하지 마라. 너도 내일이 있잖아. 말수는 딸을 걱정했습니다. 정화는 영수와 순이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인사하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던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니 집이 너무 조용하고 쓸쓸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어머니가 생각나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잘 지내고 계실까, 불편한 건 없을까, 외롭지는 않으실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화는 일주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흘 만에 다시 시골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안동행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정화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논밭과 산들이 펼쳐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곳에서 요양하시면 건강도 나아지실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영순의 집으로 가는 길, 정화는 모처럼 여유로운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개울이 마을을 가로지르고 있었고 할머니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었습니다. 영순의 집에 도착해서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니 정화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허리가 굽은 중년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해서 정화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게 누구지? 정화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남자의 걸음걸이와 체형이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특히 왼쪽 어깨가 살짝 기울어진 모습이 매우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자신의 생각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정화가 조심스럽게 마당을 가로질러 가다가 그 남자가 다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빈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측면에서 볼 수 있었는데 그 옆 얼굴도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아니야, 설마. 정화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분명했습니다. 10년 동안 보지 못했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정화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화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70세의 전 남편 박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정화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동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도 정화를 만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10년 동안 쌓인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여기에 왜 있는 거야? 엄마 곁에서 뭐 하는 거냐고. 박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그를 많이 늙게 만들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고 등은 더욱 구부러졌습니다. 정화는 그의 모습을 보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지금 와서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당신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고. 정화는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화의 큰 소리에 집안에서 영수가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뒤이어 순이와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씩 나와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정화는 여전히 박노인을 노려보며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고모님, 진정하세요. 사연이 있어요. 영수는 정화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원망과 분노가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무슨 사연이야? 가족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여기서 뭘 한다는 거야? 정화의 목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집에서도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그런 그의 모습이 더욱 밉살스러웠습니다. 그때 마당 한편에서 지켜보던 친척 중 한 명이 정화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니, 정아야. 뭘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화를 안 낼 수가 있나요? 이 사람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데요? 정아가 대답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씩 정아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정아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못마땅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아야, 너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야? 말순에 시누이 뻘대는 박금순이 정아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 전남편이 고모 부인 간병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는데 정아는 금순의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정말 모르겠니? 고모 부인이 여기 오신 지 사흘 만에 이 사람이 나타났어. 금수는 박노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밤낮으로 간병을 했다고. 정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금순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아니, 오히려 내 전남편이 내 엄마 간병 다 했어. 또 다른 친척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이 사람 정성이 대단하더라. 그래, 맞아.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모 부인 곁을 지키면서 밥도 먹여드리고 약도 챙겨드리고 순이도 거들었습니다. 정화는 친척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서울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어머니를 돌봤는데 전 남편이 어떻게 어머니를 돌봤다는 말인가요? 넌 뭐 했니? 금순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고모 부인을 여기 맡겨놓고 서울에서 뭘 했어? 매일 시장만 오가며 얼굴도 안 비치고. 정화는 억울했습니다. 저는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했어요. 그래야 어머니 병원비도 내고. 그럼 이 사람은 뭐야? 또 다른 친척이 박노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고모 부인 어떻게 될 뻔했는지 알아? 정화는 친척들의 말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시골에 오신 지 겨우 사흘인데 전 남편이 어떻게 나타나서 간병을 했다는 말인가요? 영수야, 정확히 설명해줘. 정화는 영수에게 간절히 말했습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님,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고모 부인께서 여기 오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이분이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났는데? 정화가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나가보니 이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군지도 몰랐죠. 영수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고모 부인을 뵙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했죠. 그런데 이분이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고모 부인의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정화는 영수의 말을 들으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전 남편이 어떻게 어머니가 여기 계신다는 걸 알았을까요? 어머니를 뵌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순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고모 부인을 보자마자 이분이 엉엉 우시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돌보겠다고, 자기가 죄인이니까 벌이라도 받겠다고. 그래서 허락한 거예요? 정화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지. 그런데 이분이 계속 빌어서. 영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박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화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10년 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더 늙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정화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사업 실패하고 술만 마시고 가족들한테 짐만 됐지. 박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고 떠난 거야? 그게 해결책이었어? 정화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그래서 이렇게라도 벌을 받으려고. 박노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친척들이 정화를 둘러싸고 말했습니다. 정화야, 이 사람이 정말 정성껏 고모 부인을 돌봤어. 우리가 다 봤다고. 맞아. 밤새 깨어 있으면서 고모 부인 상태 살피고 기저귀도 갈아드리고 금순이 거들었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더라고. 고모 부인이 언제 약 드셔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순이도 말했습니다. 정화는 친척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어머니를 모셨는데 전 남편이 어떻게 어머니를 더 잘 안다는 말인가요? 그럼 어머니는 뭐라고 하세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영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고모 부인이 이분을 보고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사위가 왔구나 하시면서. 사위? 정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고모 부인이 이분을 여전히 사위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정화 아빠 같다고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세요. 순이가 설명했습니다. 정화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왜 전 남편을 좋아하시는 건가요? 가족을 버리고 떠난 사람인데 말입니다. 배신자 주제에 이제 와서 동정받겠다고? 정화의 말에 박노인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정받으려는 게 아니야, 정화야. 정말 죄송하다는 마음으로 어머니라도 제대로 모시려고. 박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화는 억울함과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혼자서 어머니를 모셨는데 이제 와서 전 남편이 나타나서 간병을 했다니. 더구나 친척들은 모두 그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화야, 내가 화나는 건 이해해. 하지만 이 사람도 나름대로 후회하고 있어. 영수가 정화를 달래려 했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정화가 울분을 토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박노인이 정화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정화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요. 보기도 싫어요. 정화는 집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상황에 대해 뭐라고 하시는지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정화는 분노와 혼란 속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안방 문을 열자 말수는 침대에 누워서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며칠 전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하고 밝은 표정이 있었습니다. 정화야 왔구나. 말수는 딸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화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따뜻했고 얼굴색도 서울에 있을 때보다 좋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몸은 어떠세요? 정화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밖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복잡했습니다. 좋아. 정말 좋아졌어. 공기도 맑고 그 사람이 정말 잘 돌봐주고 있어. 말순의 목소리는 생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정화는 그 사람이라는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정화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전 남편을 알아보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 남편 말이야.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라고 해야겠구나. 말수는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와서 나를 돌봐주고 있어. 정화는 어머니가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치매나 혼란 상태가 아니라 정확히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이 왜 여기 있는지 아세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수는 딸의 표정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화야, 너 많이 화가 났지? 당연하죠. 우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 이제 와서.
정화는 감정이 복받쳐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앉아라, 정화야. 말수는 딸을 침대 가장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정화는 어머니 곁에 앉아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온 지 이제 열흘이 됐어.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울었다고요? 정화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더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수는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정화는 전 남편이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말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화가 났지. 너희들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이제 와서 뭐냐고. 말순의 표정이 엄해졌습니다. 정화는 어머니도 전 남편에게 화를 내셨다는 말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어머니는 자신의 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계속 빌더라고. 자기가 죄인이니까 벌을 받겠다고, 나라도 끝까지 모시겠다고. 말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정화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말수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화야, 엄마는 이제 나이가 많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몸이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정화가 슬퍼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사실이야.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그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정화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이 우리한테 얼마나 못했는데요. 어떻게 용서를... 정화야. 말순이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아. 정화는 어머니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10년 동안 전 남편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품고 살아왔는데 어머니는 그를 용서하겠다고 하시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말순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돌보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 후회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정화가 울분을 토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곧 방문을 살짝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박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화는 그 목소리를 듣자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들어와라.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약과 물이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정화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어머니께로 다가가 약을 드렸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혈압약이랑 소화제예요. 박노인은 정화가 있는 것을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화는 전 남편이 어머니의 약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약을 언제 드셔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박노인이 내민 약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너도 고생이 많구나.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박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정화는 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약을 다 드신 후 말순이 박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정화가 와서 많이 화가 났어. 이해해줘.
박노인은 정화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화야, 나는. 말하지 마세요. 정화가 박노인의 말을 끊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박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정화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화야. 말순이 딸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적어도 미워하는 마음은 조금씩 놓아보면 어떨까? 정화는 어머니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품어온 분노와 원망을 쉽게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화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박노인은 멀찍이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정화는 그가 자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화는 어머니를 재우고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맑은 별하늘이었습니다. 그때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화는 그를 무시하려 했지만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정화야, 내가 10년 동안 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셨는지 알고 있어. 정말 고마워. 박노인의 갑작스러운 감사 인사에 정화는 당황했습니다. 10년 동안 원망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자신에게 고맙다고 하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맙다니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정화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의 말이 의외였습니다. 박노인은 정화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대신 한 거지. 정화는 그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그때는 안 했어요?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어디에 있었어요? 박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무 비겁했어. 비겁하다고요? 정화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나는 도망치고 싶었어. 가족들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고, 박노인은 10년 전의 일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정화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었어요? 해결책이 아니었어. 도망이었지. 박노인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너희들이 더 편할 것 같았어. 편하기는요. 어머니 간병하면서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는데. 정화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노인은 정화의 분노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돼요? 정화는 울분을 토했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그 세월을 어떻게 되돌릴 거예요? 박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어.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라도 벌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벌을 받는다고요? 정화는 그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게 벌이야. 내가 버린 가족을 이제 와서 돌보는 것. 박노인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정화는 그의 말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하고 살았어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로부터 들은 재혼 이야기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전라도 어느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 혼자요? 정화는 재혼 사실을 알고 있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박노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니야. 재혼했었어.
정화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직접 듣자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행복하게 살았겠네요. 행복하지 않았어.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일매일 너희들 생각에 잠을 못 잤어. 그러면서도 다른 여자와 살았잖아요. 정화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도 나 때문에 불행했어. 내가 계속 과거를 잊지 못하니까. 정화는 그의 말을 듣고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가족과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국 헤어졌어. 1년 전에. 박노인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떠났어. 나와 살면서 행복할 수 없다고. 정화는 전 남편이 재혼마저 실패했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 거예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소식을 들었어. 중풍으로 쓰러지셨다는. 박노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준호한테. 박노인은 정화의 큰아들 이름을 말했습니다. 우연히 만났는데 할머니 이야기를 하더라고. 정화는 아들이 아버지와 만났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준호가 당신을 만났다고요? 응. 부산에서 우연히. 그 애도 많이 놀라더라. 박노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준호가 뭐라고 했어요? 정화는 아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더라. 당연하지. 그런데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박노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할머니가 나를 많이 그리워한다고 하더라. 가끔 내 이야기를 하신다고.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화는 어머니가 전 남편을 그리워하셨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으셨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뵙고 싶다고 했어. 마지막이라도. 박노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마지막이라뇨? 정화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도 시한부야. 정화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폐암이야.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해. 박노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화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 남편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뵙고 싶었어. 내가 죽기 전에 용서를 구하고 싶었고. 박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화는 그의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어요? 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작년부터. 기침이 계속 나서 병원에 갔는데. 박노인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정화는 그가 혼자서 병과 싸워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이지만 혼자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야, 어디 있니? 두 사람은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왜 일어나세요? 정화가 급히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말수는 딸과 박노인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 많이 싸웠니? 정화는 어머니를 다시 눕히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말수는 두 사람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둘 다 표정이 안 좋아. 정화와 박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박노인의 시한부 선고에 대해 말할 수 없었던 정화는 그저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오랜 세월 살아온 지혜로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중대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딸과 전사위의 얼굴에 깃든 무거운 침묵이 평범한 대화 후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화야, 나와 이야기 좀 하자. 말순이 딸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절박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조용히 방을 나가며 문을 살짝 닫았고 정화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같은 작은 전등 불빛만이 은은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 뭘 말씀하시려고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자 평소보다 더 차갑고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말수는 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화야, 엄마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평정 속에서 나오는 확신의 참말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정화가 깜짝 놀라며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아니야, 느낌이 와. 내 몸이니까 알지. 말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야. 마치 물이 조금씩 새어나가는 것처럼. 정화는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 특유의 직감이 빗나간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할 말이 있어. 말수는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흐려진 눈동자였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모성의 따뜻함이 살아있었습니다. 정화는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지 짐작이 갔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내 전남편 말이야. 말순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당에서는 박노인이 홀로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어머니. 정화는 어머니의 부탁에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물론 쉽지 않다는 걸 알아. 1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도 알고. 말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 매일 밤 잠꼬대로 너희 이름을 부르더구나. 정화는 박노인이 밤마다 자신들 이름을 부른다는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엄마, 사실은. 정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아파요. 아프다고? 말순이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평소에는 혼자 일어나기 힘들어 하셨는데 그 순간만큼은 걱정이 앞서서인지 힘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어머니께 박노인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폐암 말기라는 것, 의사로부터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충격받으실까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전했습니다. 말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얼마 못 산다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함께한 가족이었던 사람의 죽음 소식은 이미 용서했든 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슬픈 일이었습니다. 의사가 6개월 정도라고 했대요. 정화도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의 죽음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습니다. 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거구나.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하러.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이해와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정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말순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평소처럼 누워 계시던 중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며 손으로 목 부분을 움켜쥐셨습니다. 의식도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화는 급히 박노인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이상해요. 박노인은 자신의 아픈 몸도 잊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말순의 맥박을 재어보고 호흡을 확인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하지만 말순은 미약하게나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병원은 싫어. 여기서 마지막을 맞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영수와 순이 그리고 다른 친척들도 모두 급히 모였습니다. 마을 의사를 불렀지만 의사도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밖에는. 의사의 말에 모든 이들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말순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잠들어 지내셨고 가끔 깨어나실 때도 말씀하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정화는 밤낮으로 어머니 곁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노인도 반대편 의자에 앉아서 말순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말순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딸을 불렀습니다. 정화야. 네, 엄마. 여기 있어요. 정화가 급히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종이처럼 얇고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서랍에 있는 종이. 가져와줘. 말순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숨을 한 번 쉬고 나서야 한마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이 쇠해져 있었습니다. 정화는 어머니가 가리키는 서랍을 뒤져서 정성스럽게 접힌 종이 한 장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손수 쓴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글씨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읽어줘. 말순이 부탁했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화야, 내 아버지 같은 그 사람. 그를 용서해다오. 내 곁에서 마지막까지 함께 해준 건 너도 아니고 자식들도 아니고 그 사람이었단다. 매일 밤 내 약을 챙겨주고 내 손을 잡아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 그 사람의 눈물을 봤단다. 진짜 뉘우침의 눈물을. 정화는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져서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엄마. 정화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많이 아파. 서로 용서하고 남은 시간이라도 평화롭게. 말순은 박노인을 바라보며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박노인도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이른 아침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하는 시간에 말순은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정화와 박노인의 손을 각각 잡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순을 배웅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친척들, 그리고 정화의 자식들인 준호와 미영이도 부산과 대구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변호사가 와서 어머니가 남긴 공식적인 유언을 읽었습니다. 고인께서는 그를 용서하라고 남기셨습니다. 변호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조용한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족들과 조문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정화는 무너져 내리며 흐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자신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박노인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조용히 정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무릎이 차가운 장례식장 바닥에 닿는 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울렸습니다. 정화야,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어. 박노인은 정화를 올려다보며 진심 어린 사죄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10년 동안 쌓인 후회와 죄책감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와 미영이도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10년 동안 원망했던 아버지가 할머니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화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요. 무릎 꿇지 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어떤 연민도 섞여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정화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엄마 곁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도 엄마 뜻이니까 노력해 볼게요. 박노인은 감격에 겨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정화야. 시간을 달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정화는 박노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10년 동안의 원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의 유언과 그의 진심을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화장장에서 나오는 길, 하늘에는 벚꽃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셨던 것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박노인은 정화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한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내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석 달 후 박노인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 곁에서 지낸 것처럼 그도 정화와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정화는 그의 장례식에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진심으로 후회했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 흩날리는 꽃잎 속에서 정화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상처가 조금은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용서의 힘을 깨달으며 정화는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연한 상자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상자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